어떻게 보면 10월 달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2023년도를 위해서는 2022년 현재의 10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 2024년에 더욱 멋진 나의 삶과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현 시점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2023년도의 계획과 목표와 비전과 등등이 다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은 준비 기간이 되셔야 되고 1월 1일은 멋지게 스타트 시작하는 날이 되셔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10월 달에는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배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노만 젓는 사람이 아니라 선미에 서서 진격 앞으로 출항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선장이 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10월 중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이 그 두 글자, 이 한 단어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은 성공이란 어쩌면 요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이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음소거 중이시겠지만 소리로 표현을 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라. 시작. 돈이 돈이 아니라 아니라 가치를 가치를 쫓아라. 쫓아라. 네, 많은 분들이 그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치가 아닌 돈을 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치가 이제 생략된 아예 삭제된 상황에서의 돈만 쫓게 되면은 결국 그 돈은 잠깐 나에게 머물렀다가 가게 됩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나에게 머물렀다가 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머물렀던 나의 돈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그 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가치가 없으면 그 돈은 짧은 시간 머물렀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래도록 해내는 사람들 또는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체를 보면 가치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계속해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했더니 잠깐 됐는데 안 되네. 그래서 좀 바꿨어. 그럼 또 바꿔. 그리고 또 바꿔. 그러신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송구한 표현이지만 아니실 수도 있지만 가치가 생략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노드스트롬이라는 곳 다들 아시죠? 예, 세계적인 백화점이잖아요. 이곳의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가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의 어떠한 영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어느 날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광부가 스노우 타이어 2개를 들고 노드스트롬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점을 방문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드스트롬 백화점이잖아요. 이 백화점에서는 타이어 자체를 판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부는 몇 년 전에 구매한 이 타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반품을 요구합니다. 타이어는 이미 닳고 닳은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노드스트롬은 타이어를 판매하지도 과거에 판매한 적도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샀다면서 우기는 광부를 보고 이제 갓 입사한 신출내기 신입사원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 타이어의 정식 가격을 알아내서 총 $25를 환불해 주게 됩니다. 네.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노드스트롬. 이 사건 이후로 고객들은 노드스트롬이 무엇을 하면 당연히 고객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전체절명의 순간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나 그리고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된 행동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제가 그 만나뵌 분들에게 정말 많이 이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직업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직업은 왜 탄생이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좋은 직업이 탄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고객의 필요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의도. 고객의 가려운 부분, 고객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과 그것이 선한 의도로서 이게 만났을 때 진정으로 그거는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노드스트롬 사례를 보세요. 이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객 관점에서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빵 회사가 있습니다. 포렌폴리나라는 곳인데 이곳의 가치는 뭐냐면은 단순히 포렌폴리나 빵이잖아요. 빵. 제빵 회사잖아요. 그럼 만약 이들이 돈만을 쫓았다면 많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제빵 회사의 가치를 여기에다가 녹여내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빵으로 인류의 식문화를 이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빵으로 인류의 식문화를 이롭게 한대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법니다. 그럼 돈이란 뭔가요? 돈은 구매자에게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판매자에게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에요. 하지만 물물 교환의 시대에나 적용할 만한 돈의 의미예요. 지금 이 부분은요. 구매자 돈을 주고 판매자 돈을 받고 이거는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돈은 무엇일까? 이 돈은 가치의 전달자입니다. 상품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가치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돈과 상품을 교환을 하죠. 스타벅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단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벅스 안에 있는 그 가치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가치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는 것이고 관계에서는 중요성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돈을 쓴다?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만을 바라보고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의미, 그 사람의 존재감,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돈을 쫓을 것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의 전달자이다. 돈은 가치의 전달자이다. 돈은 가치의 전달자이다. 제가 3번 연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퀘스천, 물음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단지 상품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강의를 하는 사람인가? 강의를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단지 음식을 파는 사람인가? 음식을 통해서 가치를 파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오늘 서비스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나는 단지 서비스만 판매하는 사람인가?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판매하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그 상품의 그 내면 속에 그 상품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치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립된 순간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찾아오는 기적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찾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즉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질문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 직업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그 모든 순간에 영원히 던져야 될, 오래도록 던져야 될 질문이다. 한 번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사업의 성공을 꿈꾸면서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상품의 가치가 담기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1990년 LG 구자경 명예회장이 영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주부들은요. 대형 냉장고는 여성들이 옮기기가 힘드니 바퀴를 달아주세요. 세탁기 뚜껑이 너무 약해요 등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자경 회장은 깨닫습니다.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소한 불편이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기술에 반영하는 정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 가치, 정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셔야 진짜 가치가 되는 거고 빛나는 가치가 되는 거고 고객이 인정하는 가치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품, 가치, 정성.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또는 내 사업체의 존재를 대체 가능한 나라는 존재 또는 사업체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일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셔야 됩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내 회사는 대체 가능한 회사인가? 대체 불가능한 회사인가? 나의 상품은 대체 가능한 상품인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인가? 상사, 동료, 고객 등등에게 대체 가능한 사람을 존재한다면 부와 성공을 요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단 한 가지라도 대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곧 존재감이고 그것이 곧 상품성이고 그것이 곧 브랜드입니다. 대체 가능한 흔한 상품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상품, 대체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우리 회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적용하시고 항상 업그레이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아우토반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가치에서 비롯된다.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가치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드린 말씀이 또 월요일, 화요일,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고 생각이 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상품을 팔고 있는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등등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꼭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 질문 하나만이라도 계속 던져주세요. 고객이 필요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만나는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만이라도 계속해서 던져주신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가치라는 키워드의 답을 찾으시는 기적을 만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Great Habit, 10 to do 리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도 10 to do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